신이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인간을 닮은 AI를 만들고 거기에 육체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시대에 들어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AI의 발달은 단순히 기계를 똑똑하게 만든 일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지, 의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자아란 무엇인지 그 지도를 하나씩 완성해가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AI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꾸고 있는 기술 이야기입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과 세상이 연결되는 기술. 감이 잡히시나요? 오늘의 이야기, 뉴럴링크입니다. 2024년 1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의 한 수술실에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지마비 환자 놀랜드 아바우가 자신의 뇌에 칩을 심는 수술을 받습니다. 놀랜드는 원래 대학을 다니던 활동적인 청년이었습니다. 2016년 여름 수영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어깨 아래가 모두 마비됩니다. 하루아침에 침대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 그에게 뉴럴링크가 첫 번째 임상시험 참가 기회를 줍니다. 인간과 AI가 처음으로 직접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뉴럴링크의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동전 크기의 칩 하나, 더 링크를 두개골 안에 심습니다. 그 칩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이 연결되어 있고 그 끝에는 수천 개의 전극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전극들이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싶다, 커서를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있는 겁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술 일주일 만에 놀랜드는 커서를 움직이고 체스를 두고 게임을 하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씁니다.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생각만으로 가능한 일이 된 거죠. 놀랜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포스를 쓰는 느낌 같았다고. 물론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수술 한 달 뒤 문제가 발생합니다. 놀랜드의 뇌가 예상보다 많이 움직이면서 전극이 연결된 실 대부분이 빠져나간 겁니다. 성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칩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뉴럴링크의 진짜 무서운 점이 나옵니다. 재수술이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전극 수는 줄었지만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더 적은 신호로 더 정확한 제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뉴럴링크의 핵심입니다. 칩을 심는 회사가 아니라 뇌 신호를 해석하는 방식이 진화되어 가면서 실험이 아닌 제품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뉴럴링크는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서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고용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공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2025년 12월 30일에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대량 생산을 들어간다면 아직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부작용이라던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수술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전 자동화된 로봇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뇌를 덮고 있는 경막을 제거하지 않고 아주 얇은 실을 정확하게 삽입하는 방식으로 다른 뇌 구조도 정확하게 삽입하는 기술이 필요한 일이죠. 기술적인 부작용은 해결이 됐지만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뉴럴링크가 주목을 받는 만큼 논란도 함께 따라옵니다. 가장 먼저 불거진 게 동물 실험 문제였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원숭이들이 안락사됐다는 기로 수술 합병증 보고서 유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말고 다른 걱정은 없을까요? 사실 데이터 문제도 큽니다.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생각, 의도, 집중 상태, 이게 모두 데이터가 됩니다. 누가 이 데이터를 관리했는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AI로 인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로 인한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 속도의 차이를 만든 게 바로 AI입니다. 뉴럴링크가 갑자기 앞서 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뇌에서는 항상 같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을 해도 매번 조금씩 다르고 노이즈도 엄청 많습니다. 이걸 사람이 규칙으로 해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AI가 들어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고 사람마다 다른 뇌 신호를 자동으로 학습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보정합니다. 그래서 전극이 빠져도 업데이트만으로도 성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뉴럴링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럴링크는 AI가 인간의 몸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되돌려주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SF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는 전례로 이루어진 세계, 우리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AI가 인간의 몸을 해석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모든 것이 바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AI와 협업하는 아티스트 소우엔 청의 이야기입니다. 소우엔 청은 AI와 로봇을 활용하는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이고 실험가입니다.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예술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직접 실험해온 사람입니다. 소우엔 청은 캐나다 태생의 중국계 예술가이고 현재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연, 드로잉, 조각, 설치 작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다뤄왔습니다.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5년 이후입니다. 미국 MIT 미디어랩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AI와 로봇팔을 이용한 드로잉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기계와 인간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지금의 작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우 앤 청의 작업이 다른 AI 아트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AI를 자동화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에게 결과를 맡기지 않고 과정을 함께 겪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업에는 항상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업들은 미술관에서도 과학기관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런던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뉴욕의 뉴 뮤지엄, 핀란드의 EMMA, 캐나다 밴쿠버 아트 갤러리, 그리고 벨 연구소에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타임이 선정한 타임 100 AI 명단에도 이름을 올립니다. 2015년 전부터 AI에 대해 연구했다면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네, 그래서 소우 앤 청은 AI 아티스트라기보다는 AI와 인간의 관계를 가장 깊게 오래 실험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우 앤 청의 작업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AI가 대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AI와 사람이 함께 같이 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장면을 보면 사람이 종이에 선을 긋고 로봇 팔도 옆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명령하는 사람, 실행하는 기계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둘이 동시에 그리고 서로의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항상 달라집니다. DOUG는 소우 앤 청이 만든 드로잉 로봇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로봇은 그림을 대신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옆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그럼 조수 같은 존재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DOUG는 명령을 받는 조수가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에 자기 방식으로 반응하는 협업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우 앤 청은 DOUG를 로봇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함께 작업하는 파트너처럼 다릅니다. 사람이 선을 그으면 DOUG도 선을 긋고 사람이 멈추면 DOUG도 잠깐 멈춥니다. 뭔가 로맨틱하네요. 너가 그림을 그린다면 나도 그리고, 네가 쉰다면 나도 함께 쉬는 그런. 하지만 모방은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DOUG가 단순히 사람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그림을 복사하지 않고 사람의 손이 가진 리듬과 흔들림을 보고 자기 나름의 선택으로 다른 선을 만들어냅니다. 정리하면 DOUG는 그림을 잘 그리는 AI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그림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소우 앤 청의 대표작은 DOUG 시리즈입니다.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로봇이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라 둘이 동시에 선을 긋고 서로의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작업이 메모리입니다. 이 작품은 결과가 아니라 기억과 과정을 다룹니다. AI가 그림을 만든다기보다는 사람이 남긴 흔적을 함께 이어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앞서 사람은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믿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인간이 자기 형상을 모티브로 AI를 만들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AI가 그냥 도구로 남길 바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자아를 갖게 되길 기대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파노아는 큐소 AI입니다. 이 도구는 요즘 영상 콘텐츠 만드는 분들이 왜 AI를 쓰는지 바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긴 영상을 쇼츠로 자동 생산하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30분짜리 유튜브 영상이나 웹이나 녹화 영상이 있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여기서 쇼츠를 만들려면 사람이 직접 보고 자르고 편집해야 합니다. 시간이 엄청 들죠. 큐소 AI에서는 이렇게 영상 링크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관심 가질 포인트다. 이런 구간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여러 개의 짧은 쇼츠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즉, 긴 영상 하나로 쇼츠 5개, 10개를 자동으로 뽑아내주는 구조입니다. 쇼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막이죠. 큐소 AI는 자막도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말하는 내용에 맞춰서 타이밍도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편집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도구의 핵심은 단순 편집이 아니라 콘텐츠 운영을 자동화한다는 점입니다. 영상 하나 찍어두면 그걸 쪼개서 콘텐츠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큐소 AI는 영상 편집 툴이 아니라 쇼츠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AI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AI 폴이었습니다.